개벽이 찾아오리라.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아주 좀 요새는 그냥 엄마하고 울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 거야. 엄마 생각밖에 안 나. 돌아가신 어머니라도 계시면 가서 울고 호소를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워낙 우리가 지금 이게 해볼 도리가 없는, 우리가 지금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창원에서 얼마나 나약한 그 고등학생인데 그 김주열 군의 하나의 희생으로 그 무시무시했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 한 학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 창원의 힘이라는 게 나는 그런 거,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사실 이게 뭐 부마 이 항쟁으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 창원, 마산 이쪽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심적인, 선진적인, 어떠한 개혁적인 새로운 흐름을 대변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사세요? 예. 네,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사셔야죠. 지금 우리가 이 개벽 대행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 계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전부 모르고 돈 준다 이런 걸로 하고 뭐 농촌을 사람들이 못 살고 있는데 잘 살게 해준다 이런 그 아주 유치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야 되고 이게 국가의 비전이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이거야말로 저로 볼 땐 철학적인 과제죠. 이러한 새로운 어떠한 국민 의식을 일깨워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 행진의 대목표고,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 우리가 찍어서 다 내보내는데 이거 좀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해주세요. 죽으라고 다니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내 강의보다 더 볼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방의 조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걸 많이 보기 위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면 정치인들이 우선 야 이거 표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겁먹기 시작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농업소득 중에서 직접 지불로서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 한 농업소득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미 유럽은 30%에서 한 40%, 미국도 한 30%, 일본도 한 20%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은 7%가 넘고요. 네, 7% 넘습니다. 언제 글쎄 또 올라갔나요? 원래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산다 큰 나라이면 자랑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불금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건 맞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해결해야 돼요. 정부만 그렇게 바라보고 정부의 요구를 해가지고 정부가 다 될 수가 있었느냐. 제가 30년을 땅바닥에서 지랄 개행을 떨고 해도 개우 10% 15%밖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정치인들의 수준이 금방 변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농민의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수준을 바꿔보자. 소비자의 수준을.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가입되라고는 학교 급지밖에 없어요. 시장에 놓으면은 벌레 묻고 못생긴 친환경주로 재배한 농산물을 안 삽니다.
지는 말로는 약 안 치고 비료 안 하는 농산물을 그렇게 재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재배한 농산물이 이쁘고 크게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런 내가 농대 넣고 평생 농사지면 그렇게 만들 재주가 없어요. 그럼 지가 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한 가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조금 못났더라도 좀 찌그러지더라도 이것이 친환경을 재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된 것이구나. 여기에다 가치를 더 주고 이쁘고 바른 놈들이 1,000원 할 때 좀 삐뚤어지고 벌레 먹은 놈들은 1,200원을 줘야 됩니다. 왜? 저처럼 이렇게 황농약을 많이 쓰고 비료농약 짓기 쉬워요. 그런데 저보고 농약 안 치고 비료 가지고 하라고 농사 못 짓습니다. 풀 다 매야 되죠. 벌레 잡아야 되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비틀어지고 못난 농산물을 1,200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소비하는 그 수준의 그 소비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획대행진의 한 가지는 정부에다가 그 직접 지불의 부분들을 올려야 될 부분도 주장해야 되지만 소비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이 그건 유통해서 아주 마트도 특별한 마트를 굉장히 프로모션을 잘해서 예를 들면 한살림 같은 데서도 그런 특별한 마트를 잘 어떻게 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거기 와서 사도록 그런 뭐가 한살림에서 막상 친환경 농사 원하지만 이쁘고 큰 것을 원합니다. 한살림에서도. 지금 제대로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한살림 들으면 서운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줌마들이 아니래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먹을거리 기본법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제정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이 먹을거리 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현되려고 하려면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먹을거리를 어떻게 사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또 농업에 대한 가치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먹을거리 시민이라고 해요. 먹을거리 시민. 근데 이 먹을거리 시민이 그냥 양성되지가 않아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부단히 이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해서 먹을거리 시민 만들어줘야 지금 우리 김성환 회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우리 교육이 먹을거리에 대한 아무런 교육이 없잖아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거리 기본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을거리 시민을 교육하는 것. 그게 들어가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박사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지만 난 먹을거리 기본법이라는 게 뭔지 지금 몰라. 그거 좀 설명 좀 해줘봐. 먹을거리 기본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품 제조도 있고 뭐 또 유통도 있고 생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모법이라고 할까요? 기본이 이제 틀이 되는 프레임워크가 되는 그런 법을 우리 기본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법.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먹을거리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먹는 것은 뭘 해서 먹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우리 국민들이 건강합니까? 예, 어떻습니까? 몸이 괜찮으세요? 건강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기대 수명은 지금 83세인데 건강 수명은 65세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18년 동안은 아프면서 산다는 얘기. 오래 사는 거 축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이 부족한 거죠. 두 가지인데 근데 먹을거리가 지금 우리 부족한 가장 큰 이유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곡물 작업률이 21%밖에 안 되잖아요. 칼로리 작업률이 35%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에너지의 3분의 2를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정체불명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에 뭐를 쳤는지도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근거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GMO 수입 세계 뭐예요? 1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또 농산물도 반드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농산물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식량의 자금률을 높여야 되지만은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건강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 식량 자금률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50% 가자.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 사회에는 먹을거리의 취약계층이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먹을거리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먹을거리 취약계층이 존재하지 않도록 먹을거리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뭡니까? 농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업이 생산된 그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순환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가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먹을거리 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국민들이 올바른 먹을거리를 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 시민을 양성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먹을거리 기본법으로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법률 용어고, 예. 또 아주 가장 근원이 되는 모법을 말하는 게 기본법이고, 그 기본법에 예를 들면 노동법이라고 그러면은 최소임금제라는 게 누구나 지금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서도 먹을 거에 대해서도 기본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약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있는데 안 지키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법 만들고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농업농지식품산업 기본법에 식량 자급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 법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지. 그러면 법을 정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곤장을 쳐야지, 곤장을.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안 지키는 법이고, 먹을거리 기본법을 정하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작물이 밀입니다. 근데 이 밀이 지금 자급률은 1% 정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자급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공공급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사업을 하듯이 우리 밀도 차액 지원 사업들을 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하지 않으면 자급률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3대 곡물 중에 쌀, 밀, 콩이 있는데, 밀이 사실 자급률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낮은데, 음식점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국수를 한 그릇 먹어도 이 국수를 만든 밀가루가 국내산인지 미국산인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우리 밀이라는 건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인상이 좋거든요. 우리 밀이라는 거는 무조건 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걸 선호하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인데, 재고 과잉이 생기고 막 이런다는 거는 난 좀 몰랐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밀하고 우리밀하고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밀 그러면 상당히 뭐 외국에서 사오는 밀가루보다 수입밀이 워낙 싸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이제 몸에 좋은 건 알아도 쉽게 이렇게 선택하기가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이상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결국 이제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만 있으면 생산을 얼마든지 하겠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가격 차이가 나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차이를 줄여주라.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 했더니 또 많이 들지도 않아. 연간에 500억만 지원을 하면 자금률 10% 금방 달성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죠. 근데 이걸 직접 농가에게다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보조금을 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그 돈이 전부 다 업자들한테 가버리는 거잖아요. 500억만 주면 10%라 그러니까 정부가 5% 하겠다는 거 아니죠? 5%면 200억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200억은 못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생각을 바꾸면 금방 될 수 있는 일. 거기에 있어서 밀 작업을 위한 말하자면 가격 차익을 보조하는 이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을 하나 너무 좋겠다 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오는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상이 이거는 엄청난 그 뭐 이거 화학 뭐 방부제 같은 걸 해가지고 특히 표백할 때 뭐 다 표백제 뭐 이런 하여튼 그 부엌에 들어오기까지 그게 엄청난 그 나쁜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래 문제를 우리 미래 문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홍보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밀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식용밀 있잖아요. 식용밀을 수출하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호주, 캐나다 이 세 나라가 100% 수출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한 시장에 우리가 밀 자금률을 1%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국민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거. 농산 5천원이라는 그 뜻 안에 우리가 5천원 관련된 부분이 TV를 보니까 좀 빠져 있어서 어차피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농업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농업이란 큰 틀 안에 보면은 농 5천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도 이게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돼 있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농림수산부가 축산부가 또 하나로 있다가 또 분리가 돼버렸고 그래서 번이하게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우리 농어촌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이원화돼가지고 결국은 정책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졌다. 한반도에서 농민, 어민, 헌법에도 뭐 한반도에 그 부속 도서 또 산면이 가지고 있는 3,300개의 섬까지 포함한 우리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KTX 타고 부산을 오거나 우리 창원을 왔었을 때 한 4, 5만 원 듭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에서 욕지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관련된 부분에 간다고 그러면은 사실 거리는 10분의 1대도 안 되면서도 결국은 비용은 더 비쌉니다. 거리 가로 왔었을 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섬 사람이나 우리 연안에 관련된 사람이 보이지 않게 차별을 받고 소외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 관련된 부분이 교통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사실은 당연히 똑같은 4대 의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에 살거나 연안에 산다고 해가지고 군대 안 간 건 아니거든요. 세금 똑같이 냅니다. 우리가 농사가 잘 지려면 물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다가 좋고 바다에 생성된 그 수산물이 잘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기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접전 지분에 고기들이 어종이 생물이 이게 배양을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방조제 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조제에 관련된 부분은 비록 필요한 거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1,200개 정도가 방조제가 연안에 이렇게 됐는데 수명을 다 한 데가 한 70% 정도 됩니다. 자주간에 역관측을 해서라도 바다를 살리면은 결국은 바다 살려진 게 아니고요. 농업이 삽니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단체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농번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민들은 사시사철을 어떻게든 큰 돈이 됐든 적게 됐든 바다를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되거나 아니면 합의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의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참석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대표로 와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지금 식생활이라는 것에서 이 어민들이 건지는 생선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중요한 이 식자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농업과 동시에 어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 같은 비중의 무게를 가지고 똑같이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촌 농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편인데, 근데 제가 이 커서 보니까 뭐 농업, 농어촌, 뭐 농어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짜는 그냥 끼워넣더라고요. 그 어짜는 그냥 이 무슨 돌림자도 아니고, 하여간 그냥 농업하는데 그냥 어짜 끼워놓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어디 가서 꼭 농어촌, 농어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민들도 여러 가지 참 서럽다 얘기하지만, 어민들은 또 농민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숫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눈에는 어민은 보이지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지금 연안어업을 얘기를 하시죠. 연안어업의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어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생선들의 대부분은 또 양식으로 지금 또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양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민이라고 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근데 목소리 이 사람들이 더 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안어업 하시는 어민들은 사실 어쨌든 간에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세력화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어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나라거든요. 아주 내륙 지역 제외하면은 그래서 농민들도 좀 어민들한테 관심 가지시고 연대해서 이 농어민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갯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수없이 방안이 있어요. 그럼 그런 현명한 방안들을 선택할 고민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이건 막아버려가지고 그냥 뭐 이거 땅으로 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의 땅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내가 보기에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 삼천리 금수강산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자연에 우리가 천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냥 마구 까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금 현재 영토를 지키고 있고 영토를 거주하고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민이고요. 바다나 영해는 섬주민이 지키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군인만 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민 자체가 이미 땅을 다 지키고 있고요. 우리 농산촌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 또 그 역할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산주민상을 주자. 이건 뭐예요?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을 개혁하면 돼. 개발, 발전 이런 식의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은 그 시대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죠. 새마을 사업이라는 게 뭐 나쁜 것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데서 본질적으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국가의 단계가. 공공농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농업이라 하면 일단 한 가지는 농사의 공공화에 있습니다. 공공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 우리 공공의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농산물이 공공화돼야 된다. 공공적인 유통 형태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희는 세 번째는 농민이 공공화돼야 된다. 이것은 농촌 주민 수당에 관련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부차가 심해지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늘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생협단체에서도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린이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반찬 나눔 등 돌봄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중점 활동으로 적극 펼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고령이 되신 한살림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조직적인 복지와 돌봄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민이나 청년 농이나 이주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생산자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고 또 저희처럼 생협 조직이 할 수 있는 돌봄 능력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동으로 어떤 돌봄 정책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나라가 들어오지만 나라는 돈을 댈 수 있지만은 돈 되는 거 들어오면 안 돼요.
돌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해야 된다. 비용은 국가가 되더라도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대부분 마을이 농피야 대량으로 자본을 가지고 있고 대량으로 농사를 짓고 행정이나 결정 주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 농촌 농업도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 뜻을 우리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그 농피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농업 생산 보조금을 소수의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생산 보조금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농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농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농민도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생산 보조금은 최소한을 줄이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생산 보조금 줄여가지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해 주자. 이러면은 소수의 사람이 독점할 일이 없죠. 제가 박진도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난 배우고 있어요. 농업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나오신 문제들이 여기 우리 입장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 밀 문제든 뭐 지금 공공급식 문제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무리 기발한 머리를 써가지고 자 멋있게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거기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돈을 보면 반드시 그 해먹는 놈들만 해먹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든지 농업에 관한 프로젝트는 개똥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본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명료하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돈을 다 줄여서 농촌 주민수당으로 우선 주자. 그러고 거기다 플러스 농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공익에 기여한다.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독특한 이거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 노동에 대해서 시장 경제적인 논리를 적응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 어떠한 평가를 해주자. 그 바탕 위에서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합천에는 융복합 LNG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우열입니다. 정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째, 추리적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100만 평 부지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남부발전에서 75만 평, 그 중에 30만 평이 그 절대 농지지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은 그 농가 창고나 지붕 위에만 태양광을 깔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 변경을 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태양광을 깔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농지를 빼앗기게 되면 취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 옛날에는 태양광 그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대벽 대행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흉악한 거예요. 결국 흉악한 거예요. 우리 국가가 앞으로 글쎄 국제적인 어떤 수준을 맞춘다 그렇지만은 그 뭐 농토 한가운데다가 그냥 태양광 번쩍번쩍 하는 걸 그렇게 막 설치하고 삶의 환경이라는 걸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국가에서 대규모로 국가 자체가 기획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또 기업에다 남겨가지고 기업들이 다 공무원들하고 농간을 치면서 설치되면서 농민들의 피해만 오니까 나는 요새 이런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든 뭐 뭐든지 간에 이거는 좀 우리가 아주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그 국민 대국민 캠페인을 그거를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치적으로 이게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이다 이러고 하니까 지금 아무도 여기다 정당한 비판을 못하고 이거를 바꿔야 돼 빨리. 이거는 철저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고 과연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설치할 적에 열심히 투쟁하시고 나도 아주 앞으로는 그냥 그거 아주 난 그거 싫어요. 그런 건 아주 싫단 말이야. 우리 농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여기 지금 창원에 와서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연변에 있을 때 조선족들이 거기서 사는데 그 조선족들 중에서 가장 인기 높은 그 일제시대 때부터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거든요. 거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이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이런데 버리고 올라와서. 근데 이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 이원수 선생이 노래 가사를 짓고 홍남파가 작곡을 했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살고 태양광이 이런 거 싹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우리 농촌의 그 삶의 환경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 이거 참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피상적으로 알았던 문제들을 깊게 알게 되면서 아니 너무 분노가 끌어올라요. 지금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난번 수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농지를 파괴한 주범이 국가예요.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농지를 보존하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그걸 또 국가가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농지법을 바꿔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일제 소모 못 된다. 이 손대는 놈은 또 권장돼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 농지 같은 것도 그게 파괴하기 쉬운 게 항상 국가가 어떤 공적인 권력임을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하니까 국가가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 문제는 이게 지금 가장 큰 왜곡이 농민들의 문제인 것처럼 이게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묘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양반을 내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은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외롭게 투쟁을 하고. 선생님께서 자꾸 나 때문에 이거 왔다 이렇게 이건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평소에 뭐라 하셨냐면은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북 문제하고 농촌 문제다라고 널 얘기하셨어요. 그건 내가 선생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날 듣는 거야. 내가 철학자로서 한 말인데 그걸 당장 실천해라. 그러니까 찔렸지.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모셔 다녀보니까 너무 진정성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뭔가 변화가 오겠다 싶어요. 선생님. 춘삼으로 올 것 같습니다. 또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야 뭐 살만큼 살았습니다만은 내 손자는 먹물 먹고 살지. 우리나라 어디든지 가면은 수월하게 농토를 공장용지, 주택용지 이렇게 다 전용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그냥 하소연입니다. 하소연. 또 모든 무슨 해노시설, 쓰레기 처리하는데, 동물 시체 처리하는데 그런 게 모두 시골로 옵니다. 그러면 시골이 무슨 우리나라 쓰레기 하치장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아니면은 사회 아니면은 우리 개인 각자들이 그 농촌을, 농업을, 농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 총생산이 한 2% 정도에 불과한 어떤 농업이 사실 설 자리 없는 거죠. 전체 인구의 4%도 채 안 되는 이 농민들이 목소리를 낼 힘이 없는 거죠. 그 농업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떤 모든 어떤 삶의 조건이 그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고 정신적, 문화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그 가치, 농업이 아까 그 공익적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어떤 시선을 좀 바꿔야 될 것이다. 국가에서 주는 농민수당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지금 이제 WTO 규정에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의 구조상 지금도 마늘을 수입한다고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 이유들이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수입으로 바꾸겠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 그 순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해도 보다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정부에서 관심사가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면 또 따라잡아야 된다. 수입으로. 거기에 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계획을 하려면 진짜 의식을 바꿔야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특히 생산자보다도 소비자들이 더 내 먹는데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운동에 우리들이 많이 알려내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WTO 얘기잖아요. 사실은 저도 WTO 반대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반대한다고 나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힘센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WTO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가 WTO를 핑계 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많아. 맞아요. 그건 나가야지. 그 WTO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공익기업 직불 같은 경우는 WTO에 걸리지 않습니다. 밀을 예를 들면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것도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면 돼. 그런데 그걸 이제 WTO 핑계 대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WTO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WTO 내에서 허용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WTO에서 농촌수산과 아무 관계없어요. WTO에 농촌주민수산등은 WTO가 아무 관계없어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일 건데 그 소득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농민 소득이 되든 농민 수당이 되든 이런 부분들로 저는 100만 농가에 월 100만 원을 줘도 12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보태야 될 것이 있다. 농업 부분은 저는 정책적으로 계획경제 형태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100% 맞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같은 거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농민에 관한 이런 모든 것도 거의 계획경제적인 사회주의적인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그걸 해나가야지 그냥 방법은 어렵다. 예,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분야에 계획경제 도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접수를 하고 따로 또 기회를 만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념적인 거를 자극하지 말고 농민들의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나는 아까 농촌주민수당도 WTO가 못 주게 하는 거는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WTO니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가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는 거 공무원이 놀아먹으려고 하는 얘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무 국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못 배워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가로서 여태까지 이렇게 산다고 그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무섭기만 하고 공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국가라는 게 뭐냐, 국가부터 재정의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뭐냐 이런 것도 다 의심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의심 대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박진도 선생한테 배우기만 하는 입장이에요. 나는 구체적인 모르잖아요. 근데 WTO 뭐 이런 거 딱 들어오면 나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질문하는데 근데 여기서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안심이 탁 되지.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하고 이런 철학자가 같이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 국가의 대통령 자문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가기만을 빕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농촌 회복을 위한 창원 지역민의 선언문, 먹을거리 생산의 거점이자 인류 공동체의 원형이었던 농촌, 산촌, 어촌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성장과 발전 논리에 희생되고 차별당해온 농업, 농촌, 농민, 어민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의 3터, 1터, 쉼터이어야 할 농업, 농촌, 어촌을 살리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과제이자 국가 정책과 지역 정책의 기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총행복과 농산 어촌 개벽 대행진은 전국 팔도를 순회하며 각계각전 민초들의 지혜가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게 하는 큰 물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원에서 대행진의 깃발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원 시민 사회단체들과 농민단체, 먹거리 단체들이 한마음 모아 기후위기 극복과 농촌 회복을 위한 창원 대행진 추진단을 꾸려내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을 지키는 생태 환경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척박한 공단 지역인 창원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변동 주민자치제를 전면 도입하고 말자치와 협동하는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시대를 실현한다. 둘째, 농촌 도시 상생이 연대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 공동사업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의 산터화하는 데 적극 앞장선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저탄소 생태 친환경 농사로의 전환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의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고 농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는 농민 농촌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 지역민 공동회의에서 우리는 마음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지역민들이 행복해지는 공동체 회복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에 노력한다. 하나, 지역 생태 농업의 전환을 실현한다. 하나, 농민 농촌 기본소득을 실현한다. 2021년 12월 1일 국민 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창원 추진위원회